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공부 꼴도 보기 싫은 하루인 듯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리분들은 오늘 장은 최악의 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진짜 바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다우는 0.7%, S&P는 0.1%, 나스닥은 소폭 오르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트럼프 당선으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 영향이고요. 특히 테슬라는 8.9%가 상승했으며 장 중에는 11%가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와 강달러 여파로 3.3%나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단톡방 등등 요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쯤, 그다음에 이제 이 표가 돌아다닐 때쯤, 그때 전후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는 대부분 저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융 위기급 우리가 어떻게 예상이 아예 불가능한 거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도 소용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요런 것들이 돌 때는 저점 근처다 보니까 약간의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옵션 만기일에 이제 옵션 베팅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하방에 베팅했고 개인은 상방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은 외국인이 대부분 승리를 하거든요. 자금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증시가 하락하지 않겠나 이러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00%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조금만 증시를 더 하락시켜도 반대 매매가 분명 내일 그다음에 목요일 날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큰 하락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잖아요. 만약 여기서 미국 증시가 한 1, 2%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최근 급락한 3전도 기본적인 데드캔 바운스는 보여줄 테고 증시는 반등에 최소한 단기 반등의 신호탄이라도 쏴주겠죠.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리분들 그리고 반대 매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용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하락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지만 너무 많은 수량을 받은 노머스. 결국은 일단 6만 원의 손실을 볼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엔터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다면은 하단 10%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35%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모주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3개월 정도는 일단 들고 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환매 청구권 사용을 당연히 할 거고 환매 청구권 사용 방법은 전부 다 설명드렸죠. 정말 간단합니다. 증권사 어플 들어가서 환매 청구권을 치고 들어가면은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증권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불편이 있긴 한데 이왕이면은 그러한 노동할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증시가 돌아오면서 이러한 기업들도 공모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할 예정이었던 CK솔루션 결국은 이 친구도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공모주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이러다 4만전자 보는 거니 자,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써내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거를 작성할 때는 53,8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3,300원으로 저점이 갱신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조금만 더 내려가면 4만 전자입니다. 충격적인 금액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반도체 수출에 대한 관세 등 걱정이 나오고 있고 칩스법이 혹시나 변경될까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 때리기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어제 미국에서도 TSMC, 필반 등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전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기름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정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일단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떨까요? 이것도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관세부가 우려와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벌금, 그리고 중국 업체의 성장으로 자동차 시장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일단 미국의 환경부터 보도록 할까요? 금리 인하 조처, 감세 조처, 그리고 안정화된 원재료 가격, 그리고 환율은 현재 우호적이면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세가 부과되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관세로 인해 현대차는 15에서 30%, 그다음에 기아는 9에서 18% 정도의 감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진짜 나빠지는 거죠. 거기다 유럽은 유럽대로 문제라고 하는데요. 미국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내년부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배출가스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벤츠랑 BMW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를 안 팔 수는 없으니까 벌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게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영향으로 현대차는 6%, 기아는 5%가량 감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중국차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며 저가 물량으로 신흥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기아 잘 버틸 수 있을까? 일단 안 좋은 상황 맞습니다. 위에 보다시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선방할 수 있다, 이러한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 기아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겠죠. 미국 공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면 미국 비중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친환경차 시장으로 전환 중인 시점에서 모든 세그먼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또한 홀류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강점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약하면 하이브리드 만들고, 하이브리드가 약하면 뭐 내연기관 만들고 등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강점이라는 거겠죠. 게다가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피카오 노래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며 배당 매력도가 높다는 점이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다,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타날 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꼭 증권사가 하방은 지지해 준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뭔가 실적이 꺾이면서 이제 앞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는 또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고, 일단 트럼프가 어떤 관세를 때릴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2025년은 자율주행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한다면은 다른 업계도 절대 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침 현대차도 바로 참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자율주행 기업 하오모와 손잡고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 테슬라도 중국에 FSD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과연 어떠한 뉴스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쩐지 어제 UAM 관련주가 오르더라. 어제 미장에서 조비 에이션 등 갑자기 UAM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르나 하고 이제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는 딱히 뭐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 신경을 좀 끄고 있었는데, 뭐 좀 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급등을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UAM 관련주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어진 게 큰 것 같고, 명목상 이유는 뭔가 바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비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류장이죠. 버티포트도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 등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길게 갈 수 있을 섹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UAM 관련주랑 이제 또 드론 관련주가 좀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 쪽에서 이제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요즘 이런 사기도 있다고 해요. 어떠한 과일 등을 팔면서 노인, 농부의 사진을 AI로 만들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걸 포함해서 다른 정보들에서 사기를 치는 모습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은 이거 왼쪽에 있는 이 사진 있죠? 저 기릿이 만든 겁니다. 딱 3초 만에 만든 사진인데, 사실 뭐 속아 넘어갈 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뭔가 모자도 좀 이상하고 손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이제 업자들은 이러한 사진을 올려놓고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있었던 뭐 땡땡땡이 만든 사과 뭐 요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보통 이제 할매 감성, 할배 감성 이런 부분이 분명 있죠. 뭔가 더 맛있을 것 같고 믿음이 갈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노리고 AI 사진을 만들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왼쪽 이게 3초 만에 나온 사진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입니다. 자, 건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자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아마도 2차 전지, 네카오, 게임, 바이오 등등 이런 큰 성장을 하는 친구를 먼저 꼽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건설도 숨겨진 금리 인하 수혜주 중 하나죠. 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이제 금리가 반토막 나요. 그럼 뭐부터 하죠? 맞습니다. 집 살까? 라는 고민을 분명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건설업은 좋아진다는 심플한 로직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가 봤을 때에도 건설업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서울 신규 분양 공백도 나타나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 심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며 친환경 건축이나 가스전 발굴 등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내년에 건설주가 급등하는 날이 올까요? 다음입니다. 국내 첫 100일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00일의 환자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처음으로 100일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라서 너무 슬픈 소식이죠. 그리고 지금 또 100일의 환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30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3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임신을 한 상황이라면은 임산부의 예방 접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TYM이라는 기업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소형 농기계가 잘 나갈 때 뜨거웠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왜 올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건주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일에 오크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때 TYM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TYM은 상한가에 갔고 같은 업종인 대동기어 등도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하신다면 웰타워라는 리츠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쓱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미국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한 1분 정도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매일 5천 명이 80세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보다 여기가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니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런데 오히려 시니어 주택의 착공은 금융위기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웰타워라는 리츠에 주목하자고 하는데요. 웰타워는 미국 최대 헬스케어 리츠로 주로 노인 요양 시설이나 병원, 헬스케어 시설에 투자하는 리츠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들은 시니어 주택 대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이 빵빵한 웰타워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미 빵빵한 현금을 바탕으로 고금리로 인해 시장에 나온 시니어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다 보니 왼쪽에 보시다시피 주가는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뭐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웰타워라는 리츠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주 방위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우주 방위군 하니까 아이언맨 나올 것 같고 이러한 SF 영화가 조금 떠오르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2019년에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었고 이번에는 우주 방위군을 창설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주 방위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위성과 지상이 연계된 네트워크 전쟁 개념이 도입되면서 구상되어 왔었다고 하네요. 자, 다만 그렇다고 우주 방위군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화처럼 우주에서 싸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처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최근 러시아, 중국에서 위성 격추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런데 증권사는 씩 웃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서학개미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안 좋더라도 해외 주식의 수수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국 투자만 본다면 중개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56%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무려 79%나 급증했고 미래에셋도 1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5대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은 1.2조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70%나 증가한 수준이라 지금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아도 증권사는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YG엔터가 내년에는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새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21은 높은 수요로 투어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제 월드 투어가 진행, 그리고 하반기는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블랙핑크의 직전 투어가 진행되었던 1년 동안 영업이익은 약 1000억 원 내외였는데 이번에는 베이비몬스터도 기여를 하는 만큼 재계약 비용을 감안해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 레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YG엔터 내년에는 한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엔터주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월봉이라서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70만원대에서 50만원대는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불닭볶음면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숱하게 많이 본 내용이죠. 밀양 신공장 가동률이 더욱 상승하면은 성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내년 매출액을 14% 증가, 영업이익은 17%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목표 주가는 75만 원, 전 고점 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삼양식품도 내년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